대상포진은 생각보다 흔한 병입니다. 대상포진은 일부 사람만 걸리는 드문 병이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3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대상포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발병률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신경질환에 가깝습니다. 통증의 강도는 개인차가 크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장, 대상포진이란 어떤 질환인가?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앓고 나면 바이러스가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신경절이라는 곳에 숨어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성화된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극심한 신경통과 피부 발진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상포진은 단순 피부병이 아니라 신경감염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2장, 대상포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대상포진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방어하는 힘입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과로와 만성 피로는 면역력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당뇨병, 암,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도 면역 저하에 영향을 줍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장, 대상포진 초기 증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매우 애매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몸의 한쪽이 욱신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증 부위의 가려움이나 화끈거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미열이나 오한, 두통 같은 감기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피부 발진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지 않고 며칠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4장,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초기 통증이 시작된 뒤 보통 2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붉은 반점으로 시작합니다. 이 반점은 점점 넓어지고 여러 개가 모여 나타납니다. 이후 물집이 생기며 통증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집 안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터뜨리면 안 됩니다. 발진은 신경분포를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개 몸의 좌측 또는 우측 한쪽에만 생깁니다. 5장,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인가? 대상포진은 신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위는 가슴과 등입니다. 복부나 허리 주변도 자주 발생합니다. 얼굴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 주변에 생기면 시력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귀 주변에 생기면 청력 저하나 안면 마비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목이나 팔, 다리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장, 대상포진 통증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상포진 통증은 일반적인 피부 통증과 다릅니다. 표면을 건드리지 않아도 깊은 곳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바람만 스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증은 사람에 따라 둔한 통증부터 날카로운 통증까지 다양합니다. 이 통증은 피부 병변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7장,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진단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료의 기본은 항바이러스제 복용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은 보통 7일 정도 복용하게 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신경통 조절 약물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8장 대상포진 치료 중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약을 복용한다고 바로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치료 초반에는 통증이 유지되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민간요법이나 연고를 함부로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물집은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장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란 무엇인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피부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통증이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은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초기 치료가 늦어질수록 신경통 위험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10장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예방주사는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줍니다. 50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이 권장됩니다.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발병 위험과 통증의 강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미 대상포진을 앓았던 사람도 재발 예방을 위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시기와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11장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영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는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비타민 B9는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B1, B6, B12는 신경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세포 기능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과민과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장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 회복의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13장 대상포진이 보내는 몸의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조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오랜 기간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초기 통증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오늘 영상이 대상포진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